자, 이번에는 35번째 이제 파일 보호 및 보안을 보겠습니다. 자, 말 그대로 파일을 보호하고 보안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생이 아닌 이상 보호하고 보안이라는 단어를 모르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그 기법들이 나오는데 그 종류들과 특징적인 것들을 좀 정리하고 계시면 문제는 많이 맞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는 또 이게 출제 빈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문제들 여기에 뒤에 붙여 있으니까 문제 풀어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파일 보호예요. 파일 보호라는 건 뭔지 아시겠죠? 파일을 외부로부터 보호하는 거예요. 보안 혹은 보호, 그래서 깨지지 않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자원 보호 기법. 여기에 총 몇 가지가 있냐면 접근 제어 행렬, 접근 제어 리스트, 권한 리스트, 락키, 전역 테이블 이런 애들이 있어요. 더 많은 애들이 있지만 실제 우리가 시험에 이제 언급되는 애들이 이 정도 수준이고요. 이 종류에 대한 것이 간혹 출제가 됩니다. 다음 중 자원보호 기법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와요. 자, 우선은 접근 제어 행렬이라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기억하셔야 될 것은 종류뿐만 아니라 각각 접근 제어 행렬이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접근 제어 리스트는 어떤 것인지 이런 것도 중요하니까요.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사용자나 프로세스 등의 접근 주체와 시스템 자원, 통신 자원 등의 접근 객체를 행렬 형태로 표현한 거래요. 그 사용자나 어떤 프로세스가 얘네를 접근하는데 그 얘네들의 각각의 객체들을 어떻게 해요? 행렬 형태로 표현한 것을 접근 제어 행렬이라고 한대요. 자, 사용자별로 읽기, 쓰기, 실행 제어가 가능하대요. 자, 다음에 비슷한 건데, 자, 접근 제어 리스트예요, 얘는. 그래서 객체를 기준으로 접근 리스트를 구성하는 거예요. 얘는 행렬을 구성하고요. 얘는 리스트를 구성합니다. 자, 객체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전 영역을 정의하고요. 어떤 영역에서 어떤 권한을 가지는지에 대한 것을 함께 접근 제어 리스트로 적게 된대요. 자, 특징적인 것들 좀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권한 리스트라는 애가 있네요. 자, 권한 리스트라고 하는 애는 접근 제어 행렬에 있는 각 행렬이니까요. 행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각 즉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한 것으로 각 사용자에 대해서 자격들로 구성되며 자격은 객체와 그 객체에 허용된 연산 리스트래요. 그래서 권한 리스트는 접근 제어 행렬에 있는 각 행을 어떻게 해요? 별도의 그 객체에 허용된 연산 리스트를 표현하는 것.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저 락키라는 거는 뭔가 묶어놓는 것 같은 느낌이 나죠? 접근 제어 리스트 열 방향과 접근 리스트의 행 방향을 절충한 기법이래요. 자, 영역을 키값으로 설정을 해서 영역에 객체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접근을 허용하는 것. 그래서 어떤 키가 정확하게 맞는 경우에만 걔네를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애가 락키입니다. 자, 전역 테이블이라는 애가 있어요. 자, 영역, 객체, 접근 권한 필드명을 적고 세 가지 데이터를 순서대로 하나의 레코드씩 추가해가지고 테이블로 완성하는 거래요. 그래서 우선은 기본적으로 종류에 대한 문제가 종종 출제가 되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접근 제어 행렬이 어떤 건지, 접근 제어 리스트, 권한 리스트 정도만, 요런 거구나라고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이번에는, 파일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일 명명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파일의 이름을 정의하는 거죠. 비밀번호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파일의 판독 및 기록 비밀번호를 부여하는 이렇게 부여해가지고 불법 액세스를 방지하는 거고, 추출 가능한 전화번호, 생년월일용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고요. 추출 가능한 전화번호나 생년월일용으로는 구성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이렇게 하면 털리잖아요. 비밀번호는 자주 변경해줘야 되겠죠. 잘 읽어야 된다. 비밀번호가 길수록 추측에 의한 암호 발각 가능성이 희박하다. 다 상식적인 거죠. 자, 암호하고 접근 제어라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암호화라는 거는 파일 내용을 알 수 없도록 하는 거고, 접근 제어 좀 전에 봤죠. 사용자 신원에 따라서 서로 다른 접근 권한을 허용하는 거죠. 자, 백업이라는 건 뭐예요? 만약에 자료가 날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파일들을 망가지지 않도록 잠시 다른 곳에 이제 보관을 해놓는 거죠. 다음에 이번에 이제 보안 유지 방식입니다. 보안에 대한 것은 많이 출제는 안 됩니다. 이게 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좀 출제가 됐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워드나 커말 이쪽에 나오고, 정보 처리 수준에서는 볼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내용도 자체가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컴퓨터 내부의 정보들이 잘못된 부분이 없도록 보존시키기 위해서 접근을 제한하고 자원의 유출 방지를 시키는 거래요. 자, 웜이라고 하는 애는 잘 아시죠? 웜 바이러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속적으로 자신을 복제해서 시스템의 부하를 높이는 바이러스의 일종이래요. 디지털 서명이라고 하는 것은 송신자의 신분을 보증하는 암호화 데이터로서 메시지에 덧붙여 보내기도 하고요. 해킹이라는 거 뭔지 아시죠? 안에 들어와서 파괴하는 거예요. 파괴. 아셨죠? 파괴까지 하는 것이 해킹입니다.
해커는요, 파괴하는 애들. 자, 보안 유지 기법에는 외부 보안하고 내부 보안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외부적이라는 거는 바깥에서 우리를 들어오는 것을 보안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외부 보안의 종류에는 시설 보안하고 운영 보안이 있는데, 시설이라는 거는 감지 기능, 뭐 세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외부 침입자나 화재 홍수와 같은 천재지변으로 것도 보호하는 보안이고, 운용은 관리자나 경영자의 정책과 통제에 의해 이루어지는 보안 방법이래요. 국가의 중요한 자료들이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떤 규칙, 규정 이런 거를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내부 보안이 있어요. 자, 내부 보안은 하드웨어나 운영 체제에 의해서 시스템 내부적으로 보호하는 이런 걸 내부 보안이라고 하고, 자, 사용자 인터페이스 보안이 있는데 얘가 최근에 출제됐던 것 같은데요. 사용자의 신원을 운영 체제가 확인하는 절차를 통해서 불법 침입자로부터 시스템을 보호하는 보안 기법이래요. 얘는 여러분들 윈도우즈 보면 요즘에 이제 윈도우즈 7부터인가요? 8부터인가요? 컴퓨터 키면 무조건 패스워드를 넣어야 되잖아요. 뭐 해제할 수는 있지만, 자, 이게 바로 이제 그 유저 인터페이스가 되겠죠. 아, 또 한 가지 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보면 패턴 암호 혹은 지문 인식 이런 것들 있죠. 요즘에 뭐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문 딱 눌러야지만 화면 열리고 하잖아요. 자, 암호화 기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비밀키라는 애하고 공개키라는 애가 있는데, 자, 비밀키라고 하는 거는 키를 비밀리에 하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자, 비밀리에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암호화 키하고 해독 키를 동일한 키로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만 알더라도 얘네가 풀려버리기 때문에 비밀키라는 것은 얘네 암호화 해독 키가 동일한 키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사용자가 많아지면 관리해야 할 키도 증가하고요. 암호화 복화 속도가 빠른 장점이 있고, 대표적으로 DES가 있대요. 그냥 간단하게, 얘는, 비밀키는요, 비공대, 이렇게 외우세요. 그래서 비밀키는 두 개가, 비동계라고 하는 게 낫겠다. 비동대. 보통은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그냥 비대라고 외우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이게 비대라는 것이, 동일한 키인지는 확인이 안 되니까, 그지? 근데 이제 뭐 비밀키라고 이게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시면, 왜 비밀로 하나? 키가 동일하니까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더 좋겠다. 그래서 비대라고 그냥 기억하십시오. 비밀키는 DES 이렇게 요 키가 자주 출제가 되거든요. 자, 공개키는 뭐라고 하냐면 얘는 공알이라고 하죠. 공알, 그지? 자, 공알이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RSA라는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요. 얘는 공개키는 뭐냐면 암호화하고 해독키가 달라요. 그래서 하나만 공개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얘를 우리 공개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얘는 속도가 좀 느리고요. RSA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기타 보안이 있는데요. 인증 교환 기법과 디지털 서명 기법이 있어요. 자, 인증 뭐가 있을까요? 공인 인증? 예, 그지. 수신자가 메시지 전송 도중에 변경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메시지가 정당한 상대방으로부터 전달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줬어. 그러면 이게 얘라는 걸 확인해 주는 거죠. 그죠? 자, 디지털 서명은 고유한 전자서명 기법으로 송신자가 송신 사실을 추후에 부인할 수 없도록 송신 과정에서 수정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기법이래요. 그래서 이 코드를 디지털 서명에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워터마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워터마크를 딱 찍어서 보내면 그러면 뭐야? 얘가 보낸 거거든. 그래서 아예 송수신할 때 아예 마크가 붙어 나가죠. 자, 인증은 여러분들 공인인증서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고요. 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자원보호 기법은 그랬어요. 접근 제어 행렬에 있는 각 행, 즉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했대요. 그럼 접근 제어 행렬은 아니죠. 그죠? 자, 각 사용자에 대한 자격들로 구성이 되고 자격은 객체와 개체에 허용된 연산 리스트다 그랬어요. 뭐야? capability 리스트. 그지? 리스트도 있고요. 어차피 접근 제어 행렬은 아니고요. 그럼 답은 뭐 끝난 거죠. 간단하게 봤고요. 하드웨어나 운영체제 내에 내장된 기능이래요. 프로그램의 신뢰성 있는 운영과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한 거. 하드웨어나 운영체제 내부 보안이 되겠죠. 자, 보안 유지 방식 중에서 운영체제가 사용자의 신원을 확인한 뒤에 권한 있는 사용자에게만 시스템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준대요. 뭐였어요 이거? 인터페이스 보안이죠. 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자원 보호 기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 접근 제어 행렬, 권한 리스트가 있었고, 접근 제어 리스트가 있었는데, 권한 행렬이라는 애 없었죠. 3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해두시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